존경하고 자랑스러운 35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복자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답심리 1동 전농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유희안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해부터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당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방이라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작금의 현실은 아직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안에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더 단결의 힘을 발휘하고 극복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 민족인 만큼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조만간에 밝은 해만으로 반전이 있으리라는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아울러 우리국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주중은 물론 주말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고생을 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척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많은 사람이 욕구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안정된 생활 환경의 보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이 느끼는 소소한 행복의 척도 기준도 되겠지만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척도가 되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수 관리 및 우기철 보행 환경 보장, 장애우의 주차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관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구 가로수 식재 수목 대부분은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들로 봄철 호흡기 질환 유발과 해충 발생에 온상이 되며 또한 가을철 도로변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수종으로 아직도 답심리 1동 항물로 거리는 위험수목과 고사목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공해 및 수세에 강한 버즘나무와 곰팡이와 벌레에 강하고 도심의 탁한 공기 속에서도 잘 자라는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식재나무는 도심의 공해 저항 목적과는 다른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에게는 편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버즘나무의 경우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의 털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져서 자람에 따라 태풍에 약하고 그 뿌리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을 망가뜨려 넓은 잎은 해충의 먹이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지난 가을 고온다습한 이상기온 날씨로 인하여 버즘나무 밑은 물론 주변 건물벽을 타고 해충들이 집안 창문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해충에 의한 생활권이 통제되는 역생활 상황까지 발생되며 은행나무 또한 가을철 열매에 의한 악취로 보행권 확보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타구의 경우에는 우리 구와 같이 가로수 대부분이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들로 대형 수목으로 자라나 시가지 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 및 주변 상가 등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을철 은행열매 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가로수보다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늦고 화려한 경관을 연출하는
왕 벚남으로 수정을 3차에 걸쳐 401정을 교체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가지치기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의 목적은 나무의 균형적 발달을 돕고 통풍이 잘 되게 하여 가로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떠나 고압선의 안전거리 확보 및 주변 산과 간판 가림 등의 민원을 이유로 벌목 수준의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늦겨울부터 초봄까지의 가지치기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반감하고 도시미관을 삭막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가지치기에도 수정 등에 따른 수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관행적이 아닌 주변과의 조화로움을 고려한 계획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시립대로 길입니다. 송파구를 제가 방문했을 때 저렇게 가지치기를 해놓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다 먼저 앞세워서 저렇게 가지치기를 모범 예로 해놓으신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가지치기 시에는 원목 위험수목과 고사목 제거를 병행하여 도시미관과 안전을 제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물로길의 경우 버짐나무 가로수가 380여 주가 식재되어 있고 식재수목 중 위험수목이 60여 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물로길의 가로수 식재 후 관리 부실도 되고 관리의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구 관내 전체의 가로수 관리 상태를 가늠해보며 질문합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학물로길을 포함하여 가로수 수정 교체의 시기 등의 계획과 민간을 고려한 가지치기 방법 등의 개선 방향, 위험수목 등 고사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수로 식재된 버짐나무의 경우에는 잎이 성인 얼굴보다 더 큰 잎으로 인하여 비바람의 저항이 어느 가로수 잎보다 크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떨어진 잎이 인도와 도로를 너저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빗물바지를 덮어 유속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어 도로 횡단 구민은 물론 통행 차량에 많은 위험을 주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고인물을 피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그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사업부서의 빗물바지 청소 및 준설계획 자료에 의하면 빗물바지 21,58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빗물바지 지킴이 사업으로는 작업인원이 28명, 준설 목표 4회 이상, 작업 내용은 빗물바지 준설 및 낙엽 등의 협착물 청소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기동관 운영 사업으로는 작업인원 4명, 작업 방법으로는 간선도로 빗물바지 낙엽 등의 협착 흡입 진설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기철 관내 도로상에 식재된 버짐나무와 낙엽으로 인해 도로의 물고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에게는 물튀김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더 크게는 수해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우기철 낙엽 제거에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장애우의 주차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 등은 굳이 관계법이나 우리구 조례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설치와 이용 편의의 중요성은 어느 사회적 약자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우의 차량은 이동에 필요한 손발을 대신하는 대체 수단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이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이 장애우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공간인가를 확인시키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정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52개소의 총 주차면수 3,607면 중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는 3.5%를 차지하고 있는 128개소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을 기준한 바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아마도 주차면수 통계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구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주차구역을 위반한 가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1,090건, 2019년도 1,231건, 2020년 1,891건으로 가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통계가 매년 증가함은 집행부에서 법에 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정책만을 펼치고 관리 부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펼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이용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해 아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있어 직접 단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노면이나 벽면에 시각적으로 확연히 각인한 주차금지 표시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안내 방송과 같은 비장애인의 주차금지 음성적 안내 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가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감한 압류 등의 간접적인 방법의 정책으로 장애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아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격적 배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타구 사례 일례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시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비장애인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우리 구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우들의 행복 추구권 중 이동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간접적 강제 방법이나 단속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 방법이 병행되어 장애우들의 이동 보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관리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이제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가로수가 사실은 시도로와 구도로로 나눠져 있어서 시도로에는 지금 기록에 보니까 한 6,500주, 구도로에는 4,100주 정도의 이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 구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청에 와 있는 공원 녹지 전문가들이 되게 시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가로수라든지 이런 녹지에 대해서 그 해박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시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가로수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 정화, 산소 공급 아닙니까? 도심에. 그리고 이제 그늘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로 이렇게 조성하는 이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아마 은행나무와 양보줌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인도상의 보행권에도 지장이 좀 있고 또 상가 앞에 어려움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수차례
참 저희들도 의견을 좀 내보기는 했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지적했던 황물로 주변에를 자세히 전수조사를 공원과에서 해봤더니 상당히 오래된 그 고목들이 위험 수목이 많고 이래서 이거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수정 개량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 개량을 할 때에 이제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은행나무나 양보줌나무는 안 하는데 아마 서울에 어디 뉴스에 보셨겠지만은 한 구에서 소나무를 그 가로수로 쭉 심어드렸는데 이 소나무가 산소 공급에, 산소 정화에, 공기 정화에 그렇게 큰 도움을 잘 못 주고 또 그늘을 많이 형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는 이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별로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시에서는 소나무를 가로수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장안로 일부에 이팝나무를 심어서 이팝나무가 꽃이 필 때는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인데 아까 그 왕벚나무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번부터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요 가로수 식재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그래서 공원가에 이런 그 가로수 정비 이런 뭐 위원회 비슷하게 하나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가로수를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가로수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적격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한 그런 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 이런 그 위원회를 하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하면은 아마 그때 아마 우리 구에서도 또 참여하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니까 같이 좀 심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낙엽으로 인해서 여름 수해에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서 이게 많지 않는데 벌써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하수구만 관리하는 전문 그런 그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수구 정비를 쭉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과를 내서 인력은 지금 현재 2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서 전에 악취도 나고 그랬는데 전에는 보통 여름 한철만 했는데 요즘에는 1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지금 하수도 관리 그 빗물바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2만 개가 넘어서 상당히 좀 많은 양인데 앞으로도 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여름철 그 장마철에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 주차 관리가 효과적으로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참 전에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잠깐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차 행정과에서 장애인 주차구 또 관리는 했는데 단속은 또 이게 장애인 담당하는 어르신 장애인과에서 이게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서 좀 체계적으로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장애인 주차 구역도 일원화를 해서 같이 주차 단속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구의 장애인 주차 공간에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든지 또 음성 그러한 그 신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번 차제에 검토를 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